김동섭의 인사이트, 오늘도 김동섭 전략가님의 인사이트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는 뭐 별로 좋을 일은 없어 보이는데 뉴스들 보면 뭐 미중 간의 긴장감도 좀 높아지는 상황이고요. 지표도 그랬는데 주가는 올랐네요. 미국 시장이 이틀간 빠졌고 오늘 새벽에 이제 반등이 들어왔어요. 예. 근데 새벽의 반등도 장 초반에는 거의 한 1.8% 빠졌어요. 맞아요. 예, 그랬다가 12시 넘어가면서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한 1.69, 62% 정도 상승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뉴스는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이틀 동안 하락을 했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주요 인사들의 말이 시장을 끌어내렸지 실제로 진행된 그런 상황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 같은 경우는 그 아시겠지만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급증을 했어요. 8주 동안. 그래서 그게 이제 시장을 눌렀지만 에너지주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고요. 지난번에 제가 미국에 대해서 시장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은 중국과의 분쟁이 또다시 화제가 되는지 이게 화두가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즘 그게 좀 커지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얻을 게 없죠. 트럼프가 얻어야 될 것은 지금 재선을 위한 표입니다. 표. 재선을 위한 표를 얻기 위해서는 주가는 끌어올려야 되고 시장의 문제를 수면 밑으로 떨어뜨려야지 수면 위로 올리는 건 잘못된 거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더 시장에 문제가 돼 주가가 빠지게 되면 트럼프 재선에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패할 거라고 보지만 이제 시장 상황으로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재선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뭐라고 말 못하죠. 그렇지만 재선이 실패할 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집권 동안 가장 강력하게 얘기했던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경제를 살렸다. 또 주가를 최고점까지 끌어올렸다. 이거거든요. 근데 감세하고 모든 걸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다시 떨어졌으니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울 치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분쟁을 다시 분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닐 거라고 판단합니다. 아마 하더라도 아마 임기가 다 마무리되고 재선이 성공하는 시점, 그 시점 이후에 아마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지금은 아니다라는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으로 보면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봉 상태에서 제가 보시면 여기 4개의 캔들이 있다고 했어요. 저점이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올릴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현재 상태로 일단 올라와서 끝났어요. 그래서 기준선 수평 구간에서 캔들은 5개가 뭉쳐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저께 일봉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였어요. 오늘 하루 더 올라갈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는 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61선 밑에서 바로 치고 올라서 61선 위로 올라왔다라는 거. 그러면 음운 위로 다시 캔들 하나 만들어주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새벽에 끝난 미국장이 하락을 했다면 미국장이 후행 스팬은 이런 식으로 가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다시 고점을 향해 갈 때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 에너지를 소비해야 될 부분을 잘 피해서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도망가는 자리가 하나 나와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캔들 하나 더 올려서 후행 스팬이 공간을 좀 열어주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장은 일단 한숨 돌렸고 오늘 밤에 그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좀 안 가고 있는데 이것도 의외의 모습인데 차트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좋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금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금 아시겠지만 지금 온스당 1740불까지 올랐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아주 싼 가격대부터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대응하신 분들은 많은 수익을 냈겠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길게 보면 더 담아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음표를 한번 던져봤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많아요. 원래 금이란 것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을 대비한 약간 보장상품이에요. 해지 수단으로 접근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돈이 많이 풀려서 투자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특히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지금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가 재개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금값에 대해서 기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다. 적어도 내 자산 가치는 유지하려는 어떤 큰 부자들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들의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거는 당연히 금값이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골드만삭스인가요? 3,000불 정도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3,000불까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전에 1,788불 온스당 이것은 돌파할 소지가 굉장히 높지 않겠나. 해지 수단이 아니라 그냥 투자 수단으로 곽강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험 자산이 빠졌을 경우를 대비한 것도 일부 해당되겠지만 지금은 자기의 어떤 재산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가 나온 것 같다. 특히 금은 중앙은행에서 너무나 많이 사놨기 때문에요. 금 수요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시장에는요. 그냥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하신다면 조금 가져가는 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 주가가 빠질 거다 쪽에다가 베팅해서 금을 사는 건 아니다. 그건 분명하게 명심하고 시장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더 갈 건가에 대한 생각을 정말 해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요. 굉장히 미국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전체 지수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되게 낮은 거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걸 보는 게 아니고 급락을 하고 바운딩을 들어간 자리, 그 자리를 미국의 그래프와 갖다 놓는다면 상당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보다 더 강하다라는 표현을 제가 써드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미국, 우리나라 2,600으로 계산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 지수 1,900이니까 아직도 미국보다 우리가 되게 낮은 건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갈 길이 저는 좀 더 남아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이번 주 만기를 막 겪으면서 기관이 상당히 힘을 많이 쓰다가 어저께 힘을 못 썼어요. 그리고 오늘 정도 기관의 힘이 다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요. 지금 보시면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기 21선 위에 있어요. 아까 그 다우는 61선 살짝 걸쳤잖아요. 우리는 21선 위에 있어요. 골드크로스가 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장 하루가 더 올라오는 걸 기다리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제 올랐는데 왜 우리가 못 가? 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 많이 더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 정도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공간을 온다면 미국이 오늘 하루 정도 상승을 하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개인적으로 오늘도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얼마 더 갈까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월봉에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월봉에서 보시면요. 일목균형표 후행 스팬으로 이렇게 추세선을 한번 그어볼 수가 있어요. 추세선을 그어보면 갈 수 있는 공간이 1차적으로 요만큼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요 정도 공간이요. 지금 후행 스팬이 여기에 있잖아요. 요 정도 공간이 올라야 돼요. 그게 후행 스팬 위치에서의 가치를 보면 정확히 위치를 보시면요.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2090 정도. 그러니까 일봉에서 1차적인 게 2020 정도 되니까 저는 이제 일단 2020 가고서 보자고 생각하는 거고 일목균형표는 추세선을 벗어 내려갔다가 다시 돌려서 올라간 자리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이 이 선까지는 일단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꾸역꾸역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주가가 약간 흔들리면 굉장히 불안한 건 맞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그 무료 방송하면 조금만 흔들리면 팔아야 됩니까? 라고 바로 물어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팔아야 할 자리를 찾는 게 아니라 좀 더 얼마나 갈 건가까지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캔들의 모습 보십시오. 여기 지금 장대음봉이 양봉을 주고 윗꼬리 부분에서의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에너지를 지금 축적하는 그런 과정 정도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좀 꼭 봐야 될 게 지금 오늘 시장은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쪽에 봐야 되겠네. 기관이 별로 안 팔아요. 170억밖에 안 팔죠. 근데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나와요. 벌써 2,400억. 외국인 2,000억 매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하락은 외국인이 프로그램 매도를 유도해서 하락시킨 거예요. 근데 지금 그나마 받치고 있는 기관인 거죠. 개인과 기관.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기관의 매수, 즉 연기금 매수가 되기 때문에 오늘 기관이 막판에 사 올리면 지수는 다시 또 제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정도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 하락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더 갈 것을 보고 시장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섭 전략가님의 시황이 궁금하신 분들 많았는데 오늘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수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상승 출발했다가 좀 밀려 내려온 거고요. 코스피가 4%, 코스닥이 그래도 코스닥이 확실히 강해요. 예, 좀 더 강한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고요. 조금 쉬는 흐름, 예, 금요일입니다. 마무리 투자 정리 잘하는 금요일 되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